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가 마감이 된 다음에 전 세계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국제 유가 역시 다시 한번 83불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 역시 지난번에 1200원을 돌파했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약간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주 한국과 미국 증시는 똑같이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도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한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중후반에도 단 한 번도 하락 전환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골드만삭스의 실적은 3분기에만 136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 무려 3.8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골드만삭스가 상승하면서 금융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날 실적을 발표했고, 그 다음날에도 무려 2.88%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후 하락을 했지만 실적 발표 날 하락했던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JP 모건 체이스는 어제도 플러스 1.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금융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플러스 1.4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는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연일 기업은행을 매수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한국의 은행주들 역시 미국처럼 이렇게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아직도 주가가 코다리 바이러스가 터지기 이전 주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은행주들은 2년 동안 정부에서 배당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폭탄 매도가 이어지면서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현재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악재의 뉴스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은행주를 가지고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엊그저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측에서는 이번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저런 뉴스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안 팔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국정감사 끌려가고 주가가 박살나는데 기업은행도 박살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기업은행을 매도하고 말았죠. 자, 그리고 3일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은행사와 달리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앤캐시에 50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좀 더 낮은 금리에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건데, 여러분, 다음 주 10월 20일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저렇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을 규제하고 대부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은행주들과 다르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앤캐시에 500억을 대출해준 다음부터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3일 전에 말씀드렸던 대부업체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틀 동안 9%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리드코프의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다고 막 이상한 테마주를 들어가 버리면은 고점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가 82불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중에 19%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어제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저점에서 5%나 반등이 나왔어도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 테마주로 움직인 애들은 반등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도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증시도 좋다? 그러면은 테마주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제 장이 마감된 다음에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미쳤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이 나왔는데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며 금요일에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알루미늄 관련주죠. 알코아가 무려 15.23%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알코아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에는 5억 달러의 분기 배당을 공시했기 때문인데 자, 한국의 알루미늄 관련주도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FM대로 알루미늄 관련주 1등, 2등, 3등이 보통 이렇습니다. 1등이 조엘알루미늄, 2등이 삼화알루미늄, 3등이 PJ 메탈입니다. 옛날에는 2등이 대오AL이라는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대북주로 빠져서 알루미늄 관련주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일알루미늄의 주가는 아침에 7.62%까지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7.62%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했던 상승분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죠. 지난번 고점을 터치하자마자 바로 빠지는 거. 보통 돌파 매매라고 해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혹은 터치하자마자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래량이 폭발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올 것이고 오히려 상승이 크게 나온다. 뭐 이런 매매법이 유튜브라던가 혹은 유료 강의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강의의 최대 문제점이 과거의 성공 사례를 대입하고 성공 사례만 보여주고 실패 사례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매매 내역을 보여드렸죠. 자, 레드준표, 홍준표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이 여긴데 지난 고점을 뚫자마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자, 이걸 봐라. 돌파 매매의 성공 사례다. 이렇게 거래량도 터졌고 지난번 고점을 돌파해서 상한가를 말지 않았냐. 이게 바로 돌파 매매다. 그런데 그렇게 정작 떠드신 분들은 본인이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많죠. 자, 저 같은 경우엔 TBC를 이렇게 계속 열심히 매매를 했었는데 저는 절대 이렇게 VI 구간이라던가 혹은 지난번 고점을 뚫을 때는 진입을 잘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도 VI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이렇게 한번 다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저거를 그냥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VI 구간이라던가 중요한 구간을 보시면은 항상 개인들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 들어오면은 한번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3, 40분에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는 경우보다 요즘엔 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800원에서 VI 찍고 빠졌을 때 개인들 털 때 그 밑에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수익을 냈지만 이것도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매매예요. 근데 성공 사례만 계속 대입해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유레카! 이거 정말 대단한 걸 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작년처럼 공매도가 안 되고 주가가 계속 상승했던 상승장에서는 돌파 매매를 때리면은 다 먹었죠. 그리고 준표형 관련주랑 정반대가 되는 주식이 있었잖아요. 자, 목요일날 유승민 관련주 3일기업공사를 보셨나요? 3일기업공사, 와, 아침에 제가 분명히 상한가를 찍은 걸 봤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찍고 다 빼버렸어. 요즘엔 이렇게 VI라던가 상한가를 찍자마자 이렇게 쑥 빼는데 이게 지금 20% 이상을 지지해주고 있고 지수가 3%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막판에 상한가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진짜 모순이 많아요. 저런 걸 보면 막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직접 유명하신 분의 유료 강의를 듣고 퇴직금을 직접 날려봤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진짜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최종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돌파 매매 배우고 그러지 마세요. 아예 돌파 매매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유료 강의를 들었을 때 3.1기업공사랑 똑같았어요. 투자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이 막 돌파 매매다 하면서 이런 데서 막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서 이게 쑥 빠지는데 분명히 강의할 때는 여러분 칼 손절 그리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절 안 하는 거야. 이미 본인이 매번 강조한 2% 3% 칼 손절 그 영역을 지나고 지금 마이너스 5%인데 그 당시 상황이 아직도 제 휴대폰에 녹음이 돼 있는데 정말 웃겼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이건 여러분 개미털기입니다. 이거 상한가의 스멜이 느껴져요. 상한가 간다. 상한가 가자. 상한가 하면서 막 한 30분 이상을 상한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한가 노래도 불렀고 상한가 노래를 듣고 따라 들어오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식간에 상한가란 이름을 듣고 100억 원 이상이 체결되면서 팍 주가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정확히 요렇게 막판에 꼬라 박아서 거의 주가가 상한가 근처에서 보합까지 내렸어요. 이게 여러분 투자대회에서 우승하고 고수가 말하는데 상한가를 간다는데 진짜로 안 가겠어? 이런 생각에 무조건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왜 저런 걸 듣고 빨려 들어갔을까? 그것도 퇴직금을 받자마자 하루 만에 날리다니. 진짜 공기업 퇴사하고 퇴직금을 하루 만에 날렸을 때 그 쇼크.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항상 강사분들이 이번이 제 마지막 강의고 더 이상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 NC소프트웨어의 리니지 더블도 보세요. 이번이 마지막 리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계속 강의합니다. 제가 이분 강의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 다음번에도 있어서 그 다음번에도 들었고 그 다다음번에도 들었는데 딱 강의를 3번째 들었을 때 깨달았어. 성공 사례만 보여주고 실패 사례는 절대로 안 보여줘. 본인이 장중에 매매하는 걸 탁 보여주는데 실패한 적도 많거든요. 근데 실패한 매매는 인터넷에 일지도 안 올리고 손실 보기 전에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보내서 손실 계좌를 따로 만들어. 물론 손실도 인증을 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한 달의 수익이 무조건 플러스고 한 달에 1억을 벌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손절한 거를 보여줘요. 인위적으로. 그게 손절이 나갈 것 같으면은 다른 증권사로 주식 보내가지고 거기서 손절하고. 이게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체결 내역 위주로 보여줘요. 체결 내역 위주로. 여러분 지금은 돌파 매매가 잘 안 나오는 장이에요. 사마알루미늄도 보시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값이 폭등했을 때 이렇게 잠깐 쏘다가 빼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고점 터치하려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빼버리고. 그런데 저렇게 사마알루미늄이 급등이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가 3.14%나 상승했던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호재 뉴스와 지수 폭등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도 나가고 위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시장에 돈이 들어와도 지금은 이렇게 지수가 5%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저렇게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신고가 찍고 다 빼버리고 너무 장난치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아침에 잠깐 빵 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가 다 죽어버린 종목이 너무 많아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거래량은 별로 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은 상승으로 보이지만 웅진처럼 10분 동안 체결이 얼마나 됐나요? 여기가 9시 38분이고 여기가 9시 46분인데 생각보다 체결도 별로 안 되고 거래도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에는 3,4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는 3,400원까지는 못 기다리고 그 전에 나갔습니다. 아니 금요일이라서 거래 시간을 보세요. 여기가 12시 20분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10시 32분이야. 근데 밑에 파는 거 빼고 위에서 사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주식은 보시면은 한 10분 동안 잠깐 한번 프로그램으로 빵 들어와. 그때 팔아야 돼. 왜냐면 프로그램 한번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가 끊겨요. 자, 제 말이 맞죠?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한번 팍 쏴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뒤로 매수가 죽어버립니다. 6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고
위에서 사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밑에 2,000주, 막 500주, 1,000주 이렇게 파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400원을 터치했을 때 터치하자마자 바로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한번 팡 들어오고 그 뒤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마감된 다음에 완성된 차트를 보면은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홀딩했으면 얼마나 먹었을까 뭐 이렇게 막 상상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직접 매매해 보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금요일날 깜짝 놀란 게 알루미늄 대장주가 1등, 2등 얘네잖아요. 1등과 2등만 관종에 넣어놨지 3등은 관종에 넣어놓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PG메탈이 금요일날 가장 큰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종가는 플러스 2%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관종에 넣든 안 넣든 결과는 똑같았을 텐데 아침에 쏘고 빠졌는데 지지해주면서 다시 올라갈 때 이때 두 번째 다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시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뉴스에도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자, 4일 전이었죠. SK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놀로스랑 손을 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SK가 세계 최초 청록 수소 상업화를 위해서 미국 모놀로스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런 뉴스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이엔코리아가 아침에 22.34%나 상승했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다 빼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고 결국에는 금요일날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저는 여러분, 수소차 관련주는 이렇게 실적이 너무 개판이라서 저는 믿음도 안 가고 매매를 못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10월달은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가 박살이 날 수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많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26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0월 25일 날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런 대기업보다 코스닥에 최근에 테마로 올라왔던 뭐 대부 시스터즈 같은 애들 실적이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쿠키런이 최근에 급등한 게 일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중국 게임 회사에 IP 계약을 체결했다, 이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 회사에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되려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주식이어야 되거든요. 실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주가를 갑자기 급등시키면서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된 다음에 공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단기간에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단기간에 다시 주가가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게 단 일주일 만에 다 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개발이라는 악재 뉴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저렇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이 도화선이 돼서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면은 이런 데서 더 빠져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 주식은 게임 기대감이라던가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죠. 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로 등극해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셨나요? 7,5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이미 승인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건 말이죠, 코인데스크라는 코인 전문 매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런 기대감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인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미국의 업비트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플러스 7.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렇게 모두 급등이 나왔죠. 에이티나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11.27% 상승이 나왔으며 우리 기술 투자는 무려 22.75%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길래 제가 예전에 큰 손실을 봤던 똥텀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을 제가 3만원대에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급등했으니까 이 코인도 올랐을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야, 역시나 똥텀 대단하네요. 아직도 15,000원대. 이야, 역시 넌 대단해. 아니, 이게 여러분 비트코인만 올랐지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 오른 애들이 많네요. 석가탄신일날 10만원 돌파했던 막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반토막 이상 났고 계속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3000%가 올랐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누사이퍼라는 코인인데 얘는 300원짜리 코인이 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인도 똑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가격 막 VI 구간처럼 의미 있는 가격 터치하자마자 바로 1분 만에 빼버립니다. 근데 1분 만에 몇 프로를 뺐냐면은 1500%를 뺐어. 플러스 3000%가 갑자기 1500%로 바뀌었어. 거기서 끝났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내려오고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2000% 이상이 빠졌죠. 그런데 인터넷 게시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아침에 누사이퍼를 샀는데 치킨을 튀기고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있었대. 근데 100만원만 딱 넣었는데 얘가 막 3천만원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중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거 누가 봐도 주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직접 치킨을 시켜 먹었지만 치킨집은 오전에 영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슨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거 정신없어가지고 그걸 못 봐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여시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음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작성자가 댓글을 달면은 옆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댓글을 주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래서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도 이거 지금 사라는 거야. 응? 그냥 그 작업하는 애들이 인터넷 게시물 막 올리면서 야 지금 이거 막 1000%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된다. 2000% 올랐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3000% 올랐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면서 이 코인을 사라고 꼬시는 게 아닌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봤어요. 주식시장은 그런 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증권가 찌라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카더라. 야 이거 내부 정보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좋은 데서 들은 거야. 친구가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니 그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왜 너한테 알려주겠니? 네가 뭐라고. 그래서 무슨 인터넷 게시글 보고 나도 지금 이거 조금이라도 사볼까? 10만원만 넣어볼까? 100만원만 넣어볼까? 이런 생각에 100만원 넣었다? 그러면은 100만원이 20만원이 됐고 10만원 넣었으면 2만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원전 관련주가 모두 다 상승이 나왔었죠. 중국 전기 대란에 다시 한번 원전이 부각받는다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이렇게 27.59%로 마감이 되었고 GP직이면 서정기전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15.9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금 중국은 전기 대란이 나서 야간에만 전기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전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아파트가 변압기 공사를 한다고 해서 12시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을 하다가 이렇게 전기가 나갔고 두 번째 노트북으로도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 이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이 노트북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충전기가 5kg짜리거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한 4kg 정도 돼가지고 한 10kg 정도 돼서 이거를 절대 그냥 백팩에다 넣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캐리어를 끌고 가야 돼. 근데 정전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안 돼. 그럼 저 10kg짜리를 들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집이 20층이 넘는데?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노트북을 들고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 검색대에서 무게가 초과된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여기서 매매를 중단하고 금요일이라서 그냥 잠깐 알바를 하러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6시까지 정전 예정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6시 30분이었거든요. 근데 6시 30분에 왔는데 아직도 집이 정전이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안 돼. 그래서 1층부터서 20층이 넘는 거를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 근데 정말 웃긴 게 내가 우리 층까지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베이터만 작동이 되고 정전은 그대로 진행 중. 그런데 집에 왔는데 정전이 되니까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못 있겠는 거야. 아씨, 운동이나 가자 하고 배드민턴을 치러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배드민턴장을 갔는데 평소에는 아줌마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30대 초반의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시더군요.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인가? 배드민턴을 치러 오신 여성분들 앞에서 나의 멋있는 스매시와 헤어핀을 보여주면 나를 보고 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망상을 했어요. 뭐 이런 건 여러분 수컷 본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여기 벤치에 3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이 앞에 있는 코트에 가가지고 이제 몸풀기라고 하죠. 살짝 이제 공을 치면서 몸을 푸는 건데,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냥 몸풀기로 살짝 공을 치면서 손을 딱 3번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3번. 그냥 손을 살짝 이렇게 움직였는데 엄지손가락 인대가 끊어졌어요. 물론 인대는 2년 전에도 끊어졌었는데 다시 교정을 한 다음에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그날 인대가 다시 끊어졌어. 와,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깜짝 놀라죠. 갑자기 손가락이 막 뒤로 젖혀지는 거 보고, 아니 뭐지 저 남자? 무슨 연체동물인가? 왜 손이 뒤로 저렇게 꺾여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저를 신랑감 후보에서 탈락시켰을 텐데, 아니 진짜 정전 한 방에 너무 큰 타격을 입고 저 같은 경우에 진짜 배드민턴이라던가 운동을 안 가면은 일상생활하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가을이라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오늘따라 더 쓸쓸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암울한 게 뭐다? 이번 주에 또 5시간 정전이 돼요. 장중에. 아니 한전에서 변압기를 교체한 다음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5시간 동안 또 정전이 된다는데, 이번 주도 뭔가 일이 꼬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갑자기 과전류가 흐르면서 전자레인지라던가 혹은 텔레비전 등이 과전류로 인해서 파손된 가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과전류 방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텔레비전이라던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전부 다 새 걸로 사서 그런가? 저는 전자기계가 멀쩡하네요. 원전 관련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3000포로 빠졌네요. 아무튼 서전기전이라던가 일진파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무거운 주식들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잘 안 올라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고작 4.45%밖에 오르지 않았죠.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진파워라던가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이렇게나 작아요. 그래서 일진파워라던가 서전기전 이런 애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되는 종목이고 움직임도 더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굳이 매매하신다라면은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전 관련주가 막 상한가가 4종목 5종목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HRS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인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21%까지 올렸다가 위에서 10% 이상을 빼버렸죠. 그리고 보성녹차밭,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9%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12%대로 마감이 되었고, BH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에서는 1등과 2등주만 보세요. 3등주는 아예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관련주는 월요일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DA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청소년에게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신청을 유보하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우리 미셸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자, 백신 공장 관련주입니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를 3번이나 띄었었죠. 충북에다가 이현제약의 공장을 짓는다 뉴스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 뒤로는 그냥 지옥을 갔습니다. 이건 뭐 다른 mRNA 백신 관련주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진원생명과학 역시 이렇게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죠. 2020년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기간 조정이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은 간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월봉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부터서 7년 넘게 이렇게 계속 제자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이 돼서 2만원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5년 넘게 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는 10년 전에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150만원도 넘었고요. 근데 인터넷에 막 이런 글이 있잖아요. 뭐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차곡차곡 모았다, 월급 나올 때마다. 근데 그 월급이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사봤자 한 주 사고 끝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고 수익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월급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뭐 사봤자 한 주, 두 주 사가지고 여기서 모아봤자 몇 주나 모은다고. 아니, 같은 기간 동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다른 주식들은 10배, 20배를 갔는데 비싸서 개인들의 지분이 거의 없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2만원대라고 치면은 6만원대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2019년도에 3%였고 그 전에는 1%, 2%대였어요. 그래서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그때 살 거리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주에 막 100만원, 150만원이 넘는데 자기 월급이 200만원, 아니 300만원 받아봐. 그거 사봤자 몇 주 사요. 그래서 아까 1000% 넘게 오른 코인 얘기하면서 치킨집 얘기도 했지만 어디서 이런 카더라, 이런 소문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풀리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옛날에 무슨 기부 몇 번 했다고 TV에 나와가지고 막 청년 버핏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책을 100권 봤다고 주식 투자에 신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는 너무 부풀어진 소문이라던가 과소문 같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와, 저 사람 부럽다, 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은 시장의 1등과 2등주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급등이 나온 주식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없어서 주식을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주식이 얼마만큼 올랐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주식 물량이 체결이 된 날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테마주들은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이면은 급락이 나옵니다. 유가 관련주 보셨죠? 최근에 테마주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상승이 나오니까 순식간에 우르르 급락이 나왔습니다. 테마주들은 장이 안 좋아야지 움직임이 강하고 일반적인 종목이 움직이면은 오히려 하락이 나오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꼭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이기환님 후원 2,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